게이트. 심채윤 장편소설. 야, 너 미쳤어? 정시우, 진짜 이거 근거 있냐? 아, 진짜 형. 내가 뭔 말만 꺼내면 이러더라? 무슨 말을 못해, 형한테. 아니, 네가 하는 말이 일단 구린 냄새가 나. 이건 분명히 있다. 이거 진짜 파볼만 해. 야, 너가 이러면 뒷골에 귀신 붙는 기분이야. 형, 나 못 믿어? 나 정시우야. 그제서야 깨달았다. 사무실의 모든 시선이 나에게 향해 있다는 것을. 편집장 사무실이라고 해봐야 문짝 하나 더 있는 정도밖에 되지 않았다. 방음도 잘 되지 않고 아니 훤히 보이는 방이다. 편집장은 벌써 10년이 넘도록 함께 해온 선배다. 잘 나가는 메이저 신문사를 그만두고 선배를 따라 더 위크에 합류했다. 내가 쓸 수 있는 기사를 마음껏 쓸 수 있게 해주겠다는 약속 때문이다. 선배는 처음에는 방어적이지만 금세 전폭적인 지지자가 될 것이다. 하지만 그 때문에 걱정이 되기도 하겠지. 선배, 나 이런 거 하라고 여기 불렀잖아. 솔직히 끌리잖아. 그래. 근데 나도 요즘엔 좀 안정적으로 가고 싶은 마음이 든다. 이제 나이도 있고. 나이야 뭐 딱 좋지. 너무 걱정 마. 일단 슬슬 몸풀기로 썰을 풀어볼게. 그 다음에 고민해도 늦지 않아. 일단 처음에 기사를 던져보면 줄줄이 뭔가 제보가 들어올 거야. 지켜보자고. 너가 딱 그렇게 얘기하고 대통령이 잡혀갔다. 내가 그때 많이 힘들었다, 시우야. 엄청 시달렸다고. 너도 이제 몸살이여. 나야 뭐 이제 살릴 몸도 하나뿐이고 아내와 애들은 잘 살고 있을 테니 걱정은 적고. 하여튼 이번엔 감이 확실하게 오니까 진행할게. 그렇게 알아? 시우야, 이젠 예전과 달라. 모든 것이 달라졌잖아. 지금 이 나라는 뿌리째 흔들리고 있다고. 언론의 자유는 빛을 잃었다니까. 그러니까 해야 하는 거야.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순 없으니까. 뭐라도 해보려는 거야. 언론이 언제 제대로 된 적이 있었어? 언론의 자유는 이미 물 건너갔지. 그러니까 우리가 안 하면 누가 할 수 있겠어? 우리밖에 없어. 과연 그럴까? 우리도 말 한 번 잘못했다가는 한 방에 끝나는 수가 있어. 아니야. 아직은 진실에 목마른 사람들이 많아. 우린 우리만의 독자층이 있잖아. 정말로 최대한 부드럽게 접근해볼게. 뭔가 두려움이 밀려온다. 알았다. 가봐. 형, 걱정 그만? 아이고, 우리 편집장님. 걱정도 팔자요. 머리가 다 하얗게 샜어. 그럼 수고. 편집장실 문을 열며 나오다가 창문에 반사된 선배의 눈빛은 걱정을 가득 안고 있다. 뭐 이런 일이 오늘뿐은 아니니까. 그래도 내내 걱정하며 살뜰하게 챙겨주는 것은 선배뿐일까? 그러고 보니 이제는 아내와 아이들도 집에 없고 선배밖에 없을지도 모르겠다. 바지 주머니에 손을 넣었더니 라이터가 손에 잡힌다. 담배는 어디 갔지? 사무실 제일 구석에 있는 창가 자리에는 보다가 덮어놓은 책들과 종이뭉치, 시사 잡지와 일간지들이
까치 둥지를 짓고 있다. 스스로 그렇게 집을 짓는 것 같다. 책상 위에 있는 초록색 담뱃갑을 집어들었다. 선배, 또 무슨 일을 벌여요? 경민아, 내가 무슨 일을 벌이겠니? 나는 남들이 벌여놓은 일들을 수집하는 것뿐이지. 그냥 그렇게 하나둘 수집하는 거야. 까치가 나뭇가지 물어오는 것처럼. 에이, 뭔 갑자기 까치 얘기를 해? 그러지 말고 나도 끼워줘요. 같이 해요. 요즘 뭐 바쁜 게 없나 보지? 나한테 그런 말도 다 하고. 같이 하면 좋지. 근데 그 전에 조금만 정리를 해야겠다. 그래요, 그럼. 여하튼 무턱대고 버리지 말고 나한테 미리 얘기해줘요. 그래야 대비를 하니. 오케이, 후배님. 걱정 마시고. 선배, 요거 하나만. 경민은 터벅터벅 가다 말고 내 담배를 한 개피 뽑아서 가져갔다. 그래 뭐, 이런 건 다 같이 공유하는 거지. 일반 신문사와는 달리 더 위크는 광고에 의존하지 않는 독립 언론사다. 처음에 이 선배가 독립 언론사를 만든다고 했을 때는 현실성이 없어 보였다. 과연 그게 가능할까?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 반신반의했는데 생각보다 잘 돌아간다. 그렇다고 여기서 일하는 모두가 넉넉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적당히 먹고 살아갈 만하다. 정해진 기본급 이외에 회사에서 생긴 수익은 연말에 한 번씩 나눈다. 일종의 성과급이다. 더 위크는 일주일에 한 번씩 배포되기 때문에 호흡이 아주 빠르지는 않지만 일주일 동안 채워야 하는 분량이 만만치 않다. 선배는 내가 일 벌리는 걸 좋아하지 않는다. 한동안 주간지를 채워야 하는 공백이 생기니까. 그 공백은 또 다른 누군가가 메워야 한다. 그럴지라도 난 지금 이걸 해야겠다. 노트북을 열었다. 오늘은 2025년 12월 11일이다. 어디 보자. 시작은 이쯤인데. 첫째, 2019년 중국 사안에서 타노 바이러스로 의심되는 첫 번째 환자 발생. 둘째, WHO에 의하면 수산시장에 가지도 않았던 회계사가 첫 환자로 발표. 국제학술지 사이언스에 실린 첫 번째 환자는 사안 수산시장의 노점상. 셋째, 마지막으로 사안의 실험실. 사안 바이러스 연구소에서 타노 바이러스가 유출되었다는 가설. 나는 사안의 실험실이 제일 의심된단 말이지. 혼잣말을 중얼거리는 것은 오래된 습관이다. 이렇게 혼자서 다시 되뇌이며 머릿속에 기억하는 방법이 나에게는 매우 효과적이다. 사안의 실험실 이야기에 비중을 두고 사실관계를 파악해야겠다. 그게 가장 첫 번째 해야 할 일이다. 인과관계를 확인해야 할 것이 많았다. 정보가 너무나 없기도 하고 너무나 많기도 하다. 모순적이게도 요즘 세상에는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이 힘들다. 하루에도 쏟아지는 정보가 너무나도 많기에 대단치도 않은 일들이 기사화되고 언론에 도배된다. 유튜브는 또 어떻고 저마다 언론사를 자칭하며 떠들어대는 탓에 거짓인지 참인지도 구분할 수 없다. 개인들이 방송국 세트장처럼 차려놓고 방송을 한다. 여기저기 긁어온 자료들로 사실처럼 방송을 하니 대중들은 그런 정보를 진실로 착각하게 된다. 나 역시 팩트체크를 하지만 그 정보조차 진실 여부를 몇 번씩 확인해야 한다. 한순간 발을 잘못 디디면 수렁에 빠진다. 경민이 담배를 다 피웠는지 사무실로 돌아왔다.
경민님, 여기 좀 봐줘요. 네, 선배 얘기하세요. 이거 3가지 사실, 타노바이러스 첫 번째 환자에 대한 이야기, 사실관계 좀 확인해줘요. 이거 쉽지는 않겠는데요? 코끝에 느껴지는 멘톨 향이 내 속에 들어온다. 순간 저 깊이 잠자고 있던 담배세포가 깨어난다. 이놈의 담배세포는 죽지도 않는지 아니면 자가번식을 하는지 세포는 100일 주기로 다시 죽고 산다는데 담배세포는 지독하게도 DNA에 흔적을 남긴다. 이혼을 한 뒤로 다시 피우게 된 담배는 그렇게 잠자고 있던 나의 몸속 어딘가의 세포를 깨웠다. 그래도 아직까지는 하루에 한 가지로 버텨내고 있다. 누군가 그러더라. 담배는 끊는 게 아니라고. 그냥 참는 거라고. 그만큼 지독한 놈이라고. 선배, 3가지 중에 3번째를 생각하는 거죠? 경민, 이제 촉이 좀 오는구나. 그럼요. 나도 이제 짬이 된다고요. 벌써 6년이다. 6년이라. 그러고 보니 너가 들어올 때쯤이었구나. 이 사건들의 시작은. 맞아요. 그때 생각하면 아주 피곤하죠. 마스크를 써라, 떨어져 앉아라, 여기 가지 마라, 저기 가지 마라, 방역해라, 손소독해라, 수두룩 하지. 여하튼 그거 좀 잘 확인해봐. Yes, sir. 실험실에서 왜 바이러스가 유출되었을까? 고의? 사고? 계획적이었는지 단순 사고였는지를 살펴봐야 하는데 눈에 들어오는 메이저 신문사에 기사가 있었다. 한편 중국은 사안연구실 기원실에 맞서 미국이 세계 군인 체육대회에서 바이러스를 전파한다는 것을 주장으로 맞서왔다. 그러면서 세계보건기구의 타노바이러스 기원을 확인하려면 미국 육군 전염병 의학연구실과 놀스대학의 바이러스 실험실을 조사하라고 촉구했다. 사안연구실에서 바이러스를 실험하고 있었고 그걸 퍼뜨린 쪽은 미국이라. 아직 그 어느 쪽도 사실로 밝힐 수는 없겠지만 있는 그대로 퍼즐을 짜 맞춰보기로 했다. 1000피스의 퍼즐 조각도 일단 맞는 것부터 붙이기 시작하다 보면 조금씩 형태를 갖춰나간다. 짝이 안 맞아서 제작이 잘못된 것은 아닐까? 의심이 되는 적도 있지만 결국엔 다 맞춰진다. 겨울이 되면 아이들과 커다란 테이블에 퍼즐을 늘어놓고 왔다 갔다 하면서 맞춰보던 추억이 생각난다. 이번 건 굉장히 어려운 퍼즐이 되겠구나. 미국과 중국은 원래 사이가 좋지 않았다. 어쩔 수 없는 경제 공생 관계 때문에 명맥을 유지하고 있었는데 디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피 주석과 틈이 많이 벌어졌다. 그 즈음 대놓고 힘겨루기를 하고 있었는데 국방력이 아무리 강한 미국이라도 중국을 무시할 수는 없었다. 이미 중국은 본토뿐만 아닌 미국에서도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었다. 중국 화교들의 정보력과 경쟁력은 상상을 초월한다. 기사화되지 않은 숨겨진 정보를 알아내려면 그 양반에게 연락을 해야 한다. 입이 무거운 사람이지만 가끔씩 던져주는 그 소중한 정보는 하늘의 겨자씨가 된다. 희망의 가닥을 잡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 요, 정 기자. 이게 얼마만이야? 잘 지내지? 안녕하십니까? 잘 지내셨어요? 저야 뭐 똑같죠. 잘 살고 있습니다. 또 뭔가 긁어내고 있죠? 하하, 긁어낸다고 하니 시원하게 파내면 좋겠구만. 선생님께서 도와주시면 시원하게 파낼지도 모릅니다. 그릇은 말인데
내가 뭐 힘이 있나? 그저 귀동냥이 나는 거지. 이따가 바쁘지 않으면 커피나 한잔하지. 여기 새로 생긴 카페 커피가 맛이 괜찮아. 좋죠. 좋습니다. 그럼 도착하면 연락드릴게요. 리모델링된 한옥들이 몇 군데 보이는 서촌의 골목. 얼마 전에 인테리어를 끝낸 것 같은 카페 창가에 황 국장이 앉아 있었다. 데니스 황. 그는 예나 지금이나 크게 달라진 것이 없어 보인다. 얼핏 보기엔 중년의 신사. 대기업의 부장 같은 모습이지만 그 겉모습은 위장이다. 한때 아시아의 모든 정보를 총괄하는 CIA의 아시아 지부 국장이었다. 현재까지도 그의 영향력이 미치지 않는 곳은 없다. 정 기자. 오랜만이야. 잘 지냈는가? 안녕하셨어요? 얼굴이 좋아 보이시네요? 그런가? 요즘 먹는 것에 신경을 좀 쓰고 있지. 좋은 거 많이 드셨나 봐요. 저도 좀 알려주세요. 혼자만 드시지 말고. 뭐, 대단한 비결은 없고, 고기랑 우유를 끊었어. 야채 좀 많이 먹고. 아니, 국장님도 채식파예요? 요즘 주위에 베지테리언이 많네요. 이것도 유행인가? 정 기자도 이제 몸 좀 생각해야 할 나이인데 한번 트라이 해봐. 아, 네. 그래서 커피도 아메리카노를 드시는군요. 라떼만 드시더니. 이게 훨씬 깔끔하고 좋더라고. 습관에 젖어 몰랐던 거지. 맞아요. 그 습관이 참 무섭더라고요. 습관이 사회에 스며들면 관습이 되고 그 사회의 분위기까지 바꾸지. 무서운 개념이야. 아메리카노를 한 잔 주문했다. 원두는 2가지가 있었다. 다크한 것과 산미가 있는 원두. 이럴 때면 나는 산미가 있는 시큼한 원두를 고른다. 혀끝에 닿는 신선한 느낌이 쌉싸름한 커피와 어우러질 때 기분이 좋아진다. 커피 맛있다. 사장님, 커피 맛이 정말 좋네요. 고맙습니다. 필요하시면 말씀하세요. 한 잔 더 드릴게요. 덥수룩하게 턱수염이 난 카페 사장은 보기보다 인정이 많은 사람인가 보다. 웃으면서 건네는 중저음의 목소리에는 위험도 느껴졌다. 포스가 있는데? 나중에 좀 파봐야지. 뭔가 느껴진다. 정 기자, 요즘 뭐에 심취해 있나? 저야 뭐 세상 돌아가는 일에 늘 관심이 있죠. 희한하죠, 이 세상은. 어떻게든 사라지고 어떻게든 돌아간단 말이죠. 큰일이 터져서 세상이 끝날 것 같은 순간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똑같이 다음날에도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사라집니다. 저는 기자로 살아가다 보니 일반인보다 사건이나 사고를 많이 접하잖아요. 그게 일이기도 하고. 근데 그러다 보니 더 만성이 되는 것 같아요. 이젠 무슨 일이 터져도 그런가 보다 하는 그런 느낌? 이제 돌을 닦아도 될 것 같구만. 틀린 말이 없네. 아니, 국장님 앞에서 제가 그런 말할 자격이 있나요? 진정 세상을 다 알고 계신 분 앞에서. 무슨 소리. 이젠 그냥 집에서 신문이나 뒤적이는 정도지. 국장님도 참. 지금도 그 코트 열면 글록이 튀어나오는 거 아니에요? 손목시계는 타이머가 되어 있는 폭탄 장치도 되고 신발은 날아가려나? 아하, 이 친구. 덕분에 내가 웃어. 영화를 너무 많이 봤어. 커피를 한 모금 입에 넣었다. 다시 검은 에너지를 삼키니 머릿속에 있는 생각들이
정리가 되는 기분이다. 머리가 맑아지는 이 기분 때문에 커피를 끊을 수가 없다. 카페 사장은 바에 있는 의자에 앉아 책을 보고 있었고 다른 손님은 없었다. 국장님, 2019년 말부터 타너 바이러스가 대유행을 했잖아요. 그때 이야기를 좀 듣고 싶어요. 국장님이 알고 계신 것 좀 공유해 주세요. 이젠 조금 얘기해 주셔도 괜찮잖아요. 세월이 지났으니까. 제가 궁금한 건 왜 미국이 중국에서 바이러스를 퍼뜨렸는지 그게 궁금해요. 황 국장의 눈이 순간 가늘어졌다. 커피를 조용히 한 모금 마시며 창밖을 바라보는 모습에서 생각을 뜸들이는 느낌이었다. 뭔가 있긴 있구나. 역시 예감이 맞았다. 왜 자네가 좋은지를 잠깐 생각했네. 허를 찌를 줄도 알고 은근히 잘 떠보기도 하고 말이야. 그래도 그럴 때마다 내가 넘어가는 이유가 궁금했지. 자네는 인간미가 있어. 그리고 무엇보다 진실에 대한 갈망이 제일 크지. 그리고 그 바닥에는 이 세상, 대한민국에 대한 패트리어트라고나 할까? 그런 게 느껴져.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둘째치고 내가 자네를 돕고 싶은 것은 자네의 모습에서 내가 보여. 고독하고 외로운 모습에서 느껴지는 동질감이 자네를 돕고 싶어지나 봐. 국장님도 참. 저도 국장님 좋아해요. 갑자기 고백을 하시고 그러세요. 예전에 대통령 뒤를 캐고 다닐 때는 아찔한 일도 많았잖아. 이번 케이스는 그보다 심할 수도 있어. 괜찮아요. 이젠 그때보다 오히려 더 가벼워졌습니다. 죽기에 하겠어요? 죽으면 차라리 편할지도 모르지. 어쨌든 무턱대고 시작할 순 없고. 어느 지점인가? 먼저 제가 궁금한 건 왜 미국이 중국에서 바이러스를 퍼뜨려내는 거죠? 스타트가 좋구만. 예리해. 그거야 쉽게 짐작할 수 있는 일이지. 일단 미국은 늘 먹잇감을 찾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해. 옛 소련과의 냉전을 기억하나? 그때는 정말 3차 대전이 일어나기 일보 직전이었어. 미사일 버튼을 누르기 직전까지 갔던 일도 몇 번 있었지. 하지만 그때마다 쉽사리 누를 수 없었던 이유는 소련과 미국, 어느 나라가 이길 것이라 장담할 수 없었기 때문이지. 그만큼 두 강대국은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어. 러시아와 미국은 암암리에 서로의 일에 참견하지 않는 것으로 합의를 봤지. 러시아에서 크고 작은 전쟁을 일으키고 우크라이나를 무력으로 쳐들어가도 아무도 뭐라 하지 않지. 만약에 다른 나라들이 그랬다면 미국이 가만히 있지 않았겠지. 그보다 좋은 돈벌이가 없으니 말이야. 돈벌이라뇨? 전쟁은 돈벌이야. 정치적이고 뭐고 이런 걸 떠나서 돈의 이동을 보면 명확해져. 달러의 이동을 늘 유심히 살펴보라고. 어디서 어디로 이동하는지. 미국은 무기를 팔아서 돈을 버는 나라야. 우리나라도 미국에 반강제적으로 많은 것을 강요당하지. 남북 간의 대치 상황은 적당히 협박도 가능하고 위협도 가능한 상황이야. 언제든지 남한 정부의 돈을 뜯어낼 수 있는 상황이라는 거지. 즉, 빨대꽂이를 제대로 한 거야. 그건 그렇죠. 우리 상황이 딱 그렇네요. 자주적인 힘을 쓸 수 없는 애매한 국방이죠. 여하튼 이런 상황에서
중국이 너무 급격하게 커버렸지. 그리고 기술적으로도 예상보다 빨리 성장했어. 신소재와 테크놀로지, 그리고 넘쳐나는 노동력은 미국을 앞지르기에 충분하지. 한 나라의 경제력은 중산층이 얼마나 넓게 분포하는지에 달려있네. 미국의 중산층은 점점 줄어들고 있지만 중국은 그 반대야. 미국은 지금 손을 쓰지 않으면 앞으로 상당히 골치가 아플 것이라는 생각이야. 그래서 틈이 나는 대로 중국을 견제하는 방법을 선택한 거지. 바이러스는 그중 한 가지일 뿐이야. 역시 재밌어지는데요. 국장님은 정말 대단하십니다. 오호, 입에 발린 칭찬까지. 그래도 칭찬이니 기분은 나쁘지 않구만. 예전부터 중국에서는 이런저런 바이러스들이 많이 생길 만한 배경이 있었지. 그로 인해서 인구가 워낙 많기에 다양한 식문화가 발달했고, 그로 인해서 문화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것들도 상당수 있어. 사람은 진화의 동물 아닌가? 이 지역 사람들은 풍토에 맞게 진화되기도 하지. 이 지역에서는 대수롭지 않은 병이 다른 지역에서는 위험한 전염병이 될 수도 있어. 제국주의 시대에 유럽인이 옮겨온 바이러스로 남아메리카 인구는 거의 소멸될 뻔했지. 같은 중국 내에서도 지역별로 다양한 식문화가 엮여 있어. 바이러스의 시작은 인간이 야생동물을 먹었기 때문이라는 이론은 아주 매끄럽지. 논리적이고. 사안을 타깃으로 삼은 이유는 중국의 주요 거점이기 때문인가요? 지도상으로 보면 거의 정중앙에 위치해 있거든요. 그렇기도 하고 알리바이를 위한 장치가 많은 곳이지. 내가 CIA에서 배운 것 중 하나가 남들이 모르게 하는 위장이지. 생각은 하되 겉으로 보이지 마라. 끝없이 커버링하는 훈련을 하지. 그들이 움직이는 방식이야. 그럼 CIA도 이런 사실을 모두 알고 있겠군요. 하지만 겉으로는 모르는 척. 알겠지. 하지만 모르는 척. 그렇지만 이번 배우는 CIA나 미국 정보라고 하기엔 좀 애매하네. 그럼 어떤 관점으로 봐야 하나요? 세상을 이제 나라의 개념으로 이해하기엔 너무도 복잡해졌어. 나라는 그저 세금을 내는 울타리의 역할을 할 뿐이지. 하루면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이동할 수 있는 글로벌한 세상 아닌가? 우리 같은 일반인들이야 좁은 공간에서 살아가지만 시야를 넓힐 필요가 있네. 특히나 이런 일들을 파헤치려면 말이야. 좀 더 넓게, 좀 더 깊게 봐야 해. 나무가 아닌 숲을 봐라. 숲을 넘어 산맥까지 봐야 할지도. 그 정도인가요? 가야 할 곳이 완전 모르도르네요. 그럼 현재 미국의 돈줄기는 무엇인가요? 금융, 석유, 무기, 제약, 식품 산업의 큰손들을 눈여겨봐야 해. 구글이나 페이스북, IT 이런 거 말고요. 물론 그들도 눈여겨볼 만하지만 아직 신흥 강자이기 때문에 순수함이 있지. 허나 앞서 말한 뿌리 깊은 사업가들은 대를 이어서 오면서 자신들의 파워를 이어왔지. 그 힘이 어디까지 뻗쳐 있는지 알면 아마 놀랄 것이네. 황 국장은 잠시 커피를 마시면서 창밖을 바라봤다. 나도 식어가는 커피를 마저 마셨다. 온기가 사라질 무렵까지 커피 맛은 균형을 유지하고 있었다. 마음에 드는 카페를 찾을 때면 그
그 동네까지 좋아진다. 나는 커피잔을 들어 보이며 주인장에게 엄지손가락을 올렸다. 국장님, 여기 커피 진짜 괜찮네요. 역시 국장님 취향은 믿을만 합니다. 맞아. 자주 올 수밖에 없는 카페지. 하지만 소문내기는 싫어지는 카페야. 외부 사람들이 많이 오기 시작하면 어쩔 수 없이 다른 카페로 옮겨야 하니까. 아마 다음에 다시 이곳에 오면 국장님을 뵐 수 없을 수도 있겠군요. 또 좋은 카페를 찾아보면 되지. 나의 취미 중 하나야. 난 한 번 더 찔러봤다. 이번엔 좀 더 세심하게. 국장님, 그러면 이번엔 제약사겠네요? 황국장은 가벼운 미소와 함께 말없이 내 눈을 보며 고개를 끄덕인다. 커피 좀 더 드릴게요. 제가 테스트하고 있는 원두인데 드립으로 내렸습니다. 맛 좀 보세요. 우와, 고맙습니다. 사장님, 정말 커피 맛이 좋네요. 주인장이 웃으며 잠시 왔다가 사라졌다. 국장님, 제약회사들이 백신을 만들어서 팔기 위해 작전을 펼쳤던 것은 저도 어느 정도 알고는 있어요. 백신만 팔아서 1년에 40조 원씩 챙겨갔죠. 그것도 한 회사당. 우리나라 전체 예산이 대략 500조 정도인데 수지 많은 장사지. 연구 개발만 되면 그 뒤로는 돈이 들어갈 일이 없는 장사야. 판매처만 지속된다면 말이야. 때로는 직접 판로를 개발하기도 하지. 그게 그들의 자산을 늘리는 방법이야. 당뇨나 고혈압, 이런 만성질환을 일부러 조장하는 것도 이 같은 이치지. 병을 만들면 약을 팔 수 있어. 요즘엔 항우울제도 급격히 늘었지. 과연 반드시 필요한 약일까? 직접 판로를 개발한다? 그게 바로 핵심이군요. 이 사건의 핵심. 거기에 중심을 두고 파헤치면 되겠네요, 국장님. 돈을 따라가다가 보면 답이 보일 거야. 예전에도 해봤잖아. 잘 풀리지 않을 때는 돈줄기를 먼저 살펴보시게. 황 국장은 시계를 한번 보더니 자리에서 일어날 채비를 했다. 아쉽지만 다음에 또 얘기를 나눌 시간이 있겠지. 나는 다른 약속이 있어서 먼저 가야겠네. 아, 국장님. 항상 재미있어지려는 순간에 자리를 뜨시네요. 이건 드라마 끝날 때랑 똑같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데 하는 순간 끝나죠. 그래야 다음에 보면 즐겁지 않겠나. 사람은 여운이 있어야지. 오늘도 즐거웠네, 덕분에. 국장님, 근데 외계인은 있어요, 없어요? 미국에 외계인들 연구하는 부서도 있다면서요? 아니, 이 친구는 왜 만날 때마다 그 소리야? 국장님은 아실 것 같아서요. 미국에선 대통령이 되면 항상 그거부터 확인한다면서요? 아, 이런. 황 국장은 손을 흔들며 카페를 나섰다. 나는 좀 더 있다가 가기로 했다. 아까운 커피를 두고 갈 수는 없었으니까. 수첩과 연필을 꺼내서 황 국장과 나눈 이야기를 잠깐 메모하고 창밖을 보니 중국인으로 추정되는 한 무리의 관광객이 지나간다. 마스크를 쓰고 있음에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그냥 느끼듯이 알 수 있는 직관? 그 직관력이 필요함을 느끼는 시간이다. 팬데믹이 끝나도 사람들은 마스크를 많이 쓰고 다닌다. 습관이란 이렇게 무섭다. 황 국장은 늘 말을 아낀다. 좀 더 말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 지난번 대통령 사건도 그랬다.
하지만 적절하게 방향은 잘 잡아주니 그걸로 만족해야 했다. 그도 정보를 지켜야 할 테니까. 제약사는 단지 돈을 위해서 계획한 것일까? 아니면 또 뭔가가 있을까? 겉으로 보이는 돈줄기 위에도 뭔가 다른 이유가 숨어 있을 것 같다. 단순하지 않은 복잡한 계연에 얽혀있는 실타래다. 머리가 살짝 아파온다. 두통이 찾아오기 시작했다는 것, 그만큼 내 속의 뉴런들이 돌아가기 시작했다는 증거다. 깊이 있게 파고 들어간다는 생각이 드니 갑자기 아드레날린이 치솟는다. 아직 살아있다는 증거다. 전화벨이 울렸다. 선배, 사무실 언제 들어와요? 왜? 이제 들어갈 거야. 3번 말고 4번이 있을 수도 있겠는데요? 4번? 4번이라. 좀 이따 얘기하자. 금방 갈게. 경남 창원의 한 요양원. 올겨울, 특히 이틀 사이에 사망자가 급격히 많아졌다. 오늘도 한 명이 돌아가셨는데 의사의 소견에 따르면 혈전 현상으로 인한 심정지 현상이었다. 올겨울 사망자 21명 중 14명이 혈전에 의한 심정지, 뇌경색, 폐색전증, 심근경색 등이었다. 암이나 지병을 가지고 있던 어르신들이 아니기에 급작스러운 죽음은 가족들에게 충격을 안겨주었다. 요양원에서 근무하는 김선미 간호사의 목소리가 떨렸다. 원장님, 1402호실 노지희 할머니께서 12시 40분경 돌아가셨습니다. 노지희 할머니? 어제까지 괜찮으셨는데 왜 갑자기? 글쎄요. 식사 시간인데 안 보이셔서 방에 가보았더니 이미 돌아가셨어요. 이틀 만에 벌써 몇 번째야? 이거 큰일이다, 큰일이야. 보고 올려야 할까요? 일단 가족에게만 알리세요. 타노 바이러스는 고령층에서 쉽게 중증 상태로 악화되는 경향이 있기에 요양원을 집중적으로 1차 백신을 투여했다. 타노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일종으로 2019년 사한에서 발생된 사한 폐렴을 일컫는 국제적 명칭이다. 타노는 일이 없는 전염력으로 많은 사람들, 특히 고령층에게 매우 위험했다. 왜 갑자기 이렇게 위험한 바이러스가 전 세계적으로 유행했는지는 정확히 밝혀진 바가 없다. 김선미 간호사는 의문이 들었다. 이 요양원에서 7년째 일하고 있는데 한동안 조용했던 시골이 올겨울에 어수선하다. 3-4명의 사망자가 발생했을 때까지는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이다. 원장님은 대외적으로 말이 새어나갈까봐 노심초사다. 갑자기 사람들이 죽어나간다는 소문이 나면 이미지도 좋지 않고 운영에 차질이 생길 테니까. 김선미 간호사는 어딘가에 알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얼마 전에 인터넷 기사에서 양심 있는 의사들에 대한 이야기를 흥미롭게 보았는데 그 사이트에는 의료에 대해 누구나 궁금한 점이나 상담할 이야기를 올릴 수 있는 공개 게시판이 있었다. 요양원의 이름은 밝히지 않고 갑작스럽게 사망자들이 많이 생겨서 걱정된다는 이야기를 올렸다. 그리고 기저질환이 없던 14명이 심정지, 뇌폐색, 폐색 전증 등 혈관이 막혀서 발생하는 원인으로 사망했다고 밝혔다. 조금이나마 마음이 편안해지는 기분이다. 양심 있는 의사들은 2020년 타노 바이러스 팬데믹 상황에서 살아남기 위한 대책을 연구하기 위해 조직되었다. 이상구 박사를 중심으로 다양한 전문의와 한의사, 간호사 등의 의료계의 일선에서 양심 있게 행동하던 이들이 모였다.
이상구 박사는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면역, 백신, 바이러스, 미생물학의 권위자다. 코로나는 이미 예전부터 우리 주변에서 쉽게 발견할 수 있는 바이러스인데 왜 2019년에 전 세계적으로 유행을 하게 되었는지가 의문점이었다. 타노 바이러스 자체는 아주 위험한 전염병은 아니라고 생각했지만 전파력이 강했고 기저질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고위험군에 속했다. 학대로서 쉽게 수긍할 수 없는 일이었다. 게다가 세계의 주류 의학계는 위험성이 넘치는 신종 백신 투여만이 답이라고 외치고 있었다. 세계 2차 대전이 끝난 후부터 인류는 모든 분야에서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었다. 의학에서도 바이러스의 존재를 인지하면서 보이지 않는 적들과 싸워나갔고 이제는 제법 많은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다. 하지만 보이지 않는 적들은 우리가 상대하기에 만만한 상대가 아니다. 이상구 박사는 기존의 바이러스 전파에 비해 자연스럽지 않다는 것이 의심스러웠다. 쉽게 수긍할 수 없는 뭔가가 있음을 인지했다. 중국의 초반 대응, WHO의 미심쩍은 반응, 미국을 비롯한 각국 언론에서 산발적으로 정보를 늘어놓는 것에 혼란스러웠다. 전 세계에서 일부 양심 있는 의사들이 소신 있는 의견을 밝히곤 했는데 언론에는 공개되지 않았다. 대류 언론은 거짓 정보로 포장하고 팬데믹 공포감만 조성했다. 미국에서 함께 공부했던 스미스 박사는 이상구 박사에게 짧은 영상 하나를 보냈다. 유튜브에도 함께 공유했지만 이미 유튜브 자체 심의에 의해 삭제되었다. 누군가에 의해 타노 바이러스의 정보들이 통제당하고 있다는 증거였다. 각종 미디어와 SNS까지 검열되고 있었다. 미국 메릴랜드 존스 홉킨스 대학 근교의 자택, 어두운 서재에서 작은 스탠드 조명만을 밝힌 채 스미스 박사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존스 홉킨스 대학의 닥터 스미스입니다. 우리 연구진이 타노 바이러스에 대한 연구를 시작한 것은 전 세계적인 대유행이 된 다음이 아닙니다. 우리는 지난 20년간 다양한 바이러스에 대한 연구를 해왔고 타노 또한 그 중에 한 가지입니다. 현재 유행하고 있는 타노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일종으로 인류가 그동안 자주 접했던 바이러스입니다. 해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감기와 독감을 앓고 일부는 폐렴으로 악화되기도 합니다. 기존의 코로나 바이러스에 비해 전염력이 강하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지금처럼 공황 상태에 빠질 정도는 아닙니다. 치사율은 나라마다 다르게 나타나고 있지만 잠정 2% 정도입니다.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위험을 생각한다면 큰일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평소 우리는 아이들이 감기에 걸리면 따뜻하게 체온을 유지시키고 비타민과 미네랄이 풍부한 과일과 채소를 먹게 하고 푹 쉬게 해줍니다. 아주 심한 감기가 아니라면 며칠 내에 회복됩니다. 이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훌륭한 의사인 면역 기능이 우리의 몸을 치유하기 때문입니다. 타노 바이러스가 체내에 들어올 경우에도 사람에 따라 증상이 다르게 나타납니다. 아이들의 경우는 거의 증상이 없는 경우도 많았으며 장년과 노년층에서 중증으로 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것은 면역력과 관계가 있다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체내의 면역 기능이 약해지지 않도록 주의한다면 타노 바이러스도 어렵지 않게 이겨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비타민과 따뜻한 물을 많이 드세요. 그리고 살아있는 좋은 음식, 즉 신선한 과일과 채소를 많이 섭취하십시오. 인스턴트 식품이나 패스트푸드는 각종 멀리 하시는 것이
면역력에 좋습니다. 자신의 건강은 자신만이 지킬 수 있습니다. 책상 위에 있는 스마트폰의 불빛이 밝아졌다. 스미스 박사의 동공이 커진다. 메시지를 확인하고 잠시 하던 말을 멈춘 그는 힘들게 이어갔다. 지금 팬데믹 상황은 알 수 없는 세력에 의해 확대 해석되고 있습니다. 방금 도착한 메시지에 의하면 미국을 포함한 세계 여러 나라의 문이 잠겼고 개인적인 이동이 통제되고 있습니다. 하이드록시 클로로킨이 타노 바이러스에 효과가 있다는 소식을 들었지만 WHO와 CDC는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웹사이트에 공지할 계획입니다. 가급적 많은 분들께 영상을 공유해 주시고 불필요한 공포에서 벗어나시면 좋겠습니다. 어쩌면 우리를 위협하는 것은 타노가 아니라 죽음의 사신이 우리의 주위를 둘러싸고 있다는 두려움일지도 모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예전부터 우리 주변에 존재하던 바이러스입니다. 따라서 탄호에 노출되었다고 죽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잘못된 대처 방법이 생명을 단축시키고 있습니다. 조금이나마 두려움을 이겨내시기를 바라며 용기와 희망을 전하기 위해 영상을 공유합니다. 고맙습니다. 이 메일에는 몇 가지 당부가 함께 적혀 있었다. 불필요한 공포를 조장하고 있는 현재 상황을 이해할 수가 없다는 말과 미국에서는 중국인이 바이러스를 퍼뜨렸다는 이유로 아시아인들을 폭행하는 일이 잦아졌고 슈퍼마켓에서는 물건이 동나고 약탈도 서슴없이 벌어진다고 했다. 현재의 상황을 종합해 볼 때 정치적인 음모가 있을 수도 있다고 했다. 이상구 박사는 마음이 무거웠다. 다양한 연구 결과를 공유하는 사이트에서도 논란이 있었고 무엇보다 WHO와 CDC에서 주장하는 방법과 일반적으로 알고 있던 대처 방법과의 차이가 있었다. 사스와 메르스도 코로나 바이러스의 일종이기에 어느 정도 대처할 수 있는 여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적으로 무너지는 이유는 잘못된 방법을 선택했기 때문이다. 의사들 사이에서조차 잘못된 정보가 남용되어 소중한 생명이 희생되고 있으니 가슴이 아팠다. 양심 있는 의사들은 꽤나 영향력이 커졌음에도 불구하고 일반인들에게는 아직도 생소했다. 주류와 비주류의 차이, 정부의 방침과 다른 시각, 싸워야 할 것들이 너무 많았다. 어떤 것이 진실인지조차 희미해진 상황이다. 한국의 질병청은 무조건 WHO와 CDC의 진료 방법을 따르며 그 밖의 다른 치료 방법에는 귀를 열지 않는다. 한국에서는 이 방면에 가장 전문가인 이상구 박사의 의견조차 무시당해왔고 오히려 돌팔이 취급을 했다. 여러 명이 거짓말을 하면 진실이 되듯 현재의 진실은 거짓의 형제들이다. 이상구 박사와 함께하는 김민규 소장은 홈페이지에 올라온 요양원 이야기를 보았다. 이 박사님, 요양원에서 사람들이 14명이나 죽었다고 합니다. 대부분 혈전 문제라고 하는데요. 조사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나 해서 인터넷 기사들을 살펴보니 요 근래에 요양원에서 나이 드신 분들이 많이 돌아가신다고 합니다. 요양원에서 어르신들이 돌아가시는 일은 자연스럽지만 갑자기 그렇게 사망자가 많이 나온다는 것은 뭔가가 있다는 얘긴데 대부분 심정지, 뇌폐색, 폐색 전증 같은 혈전에 의한 문제라는 것이 특징이에요. 혈전이라. 혈전 문제는 타노 바이러스 백신과 관계가 있을 수도 있겠는데 네, 한동안 백신 혈전 부작용으로 수많은 보고가 있었습니다. 좀 더 자료를 모아서 확인해 봅시다.
정확한 자료로 승부해야 설득력이 생기니까. 혈전 문제는 백신이 본격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한 2020년 12월부터 불거졌다. 백신을 접종한 사람들 중에 3, 4일 안에 혈전 문제로 사망하는 사례가 보고되었다. 혈전으로 인한 급성 사망은 대부분 백신을 주사한 지 며칠 내에 발생되었지만 그 외의 장기적 인과관계는 밝히기가 쉽지 않다. 역사상 가장 급속도로 팬데믹 상황이 벌어졌고 역사상 가장 빠르게 백신이 생산되었다. 일반적으로 백신은 10년 정도의 임상 데이터가 쌓인 후 사용되지만 타노 백신은 긴급 승인을 받은 상태로 유통되었다. 어떤 임상 데이터가 쌓일지는 두고 봐야 할 일이다. 타노 바이러스 백신을 전 세계적으로 접종한 지 5년이 흘렀다.